이번 발표는 그 신경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림 그릴 거 하나도 없고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의사들이 하거나 이 연구자들이 하는 거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필요 없는 부분을 제가 하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 뇌 원리에 대해서만 우리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목차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뇌 질환이라는 거는 크게 종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작이 있고, 세 번째는 뇌혈관 장애. 보통 우리가 뇌졸중, 중이라고 해서 스트로크입니다. 있고, 네 번째는 발달장애. 발달장애가 독성 화학 물질이 있고, 유전적 대사 장애가 있고, 다운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변성입니다. 변성은 전염성 해면상 뇌질환, 영어로 TSE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종류는 BSE라고 해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이 있고, 크로이츠 펠트 야코병이 있습니다. 유전성 불면증이 있고요. 구루병이 있고, 스크라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성에는 이제 파킨슨,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병명이죠. 그 다음에 헌팅턴,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다발성 경화증이고요. 이 근육성 축삭 경화증은 ALS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감염성 질환에 의한 장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뇌염이 있고 뇌막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이게 참 뇌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조금만 잘못해도 되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로 이게 보면은 우리 몸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듯이 이걸 보고 느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시 우리 몸은 이렇게 생물체라는 게 거대한 화학 반응기입니다. 그 화학 제대로 모든 그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유전자부터 해서 제대로 모든 기능을 하나에서 열까지 해야지 그걸 방해하는 어떤 물리적인 압력 혹은 어떤 화학적인 작용,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생화학적 단백질의 변성,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체를 뇌도 마찬가지로 생화학 반응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 금방 범죄화되고 이렇게 쉽게 분류가 됩니다. 그 책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이죠. 이거는 양성하고 악성이 남기는데, 양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별다로 이렇게 종양이 자라는데 별도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막에 있는 양성 종양만 싹 드러내면 아무 지장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도 양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압박으로 인한 어떤 뇌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악성 같은 경우는 그런 뇌막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하고도 침투하고 압박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거든요. 이건 이제 암 치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작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이 뇌졸중 환자들 경우에 이 발작을 하기도 하고요. 치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종양이 있을 때도 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외상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뭐 바르비트루산이나 이런 것들, 약물 중독된 사람들이 그걸 끊게 되면 발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발작 증세 같은 경우는 보통 부분 발작과 전체 발작이 있는데, 그 전체 발작 중에 운동 뉴런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경련이 일어나요. 근데 보통 이 부분 발작 같은 경우는 그 경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좀 그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 발작이 일어날 경우에는 병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후두엽에 있다 그러면 시각이 갑자기 뭐 이렇게 얼룩무늬가 나타나든지 갑자기 이게 상실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오고요. 측두엽 쪽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뭐 공포감이나 뭐 불안감이나 행복감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조 증상이 있고 몸이 과도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냥 간헐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잠에 들고 이게 거의 이게 대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작을 치료하는 거는 항경련제라고 해서 경련을 이렇게 억누르는 거, 그 약물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병소가 있는 그 뇌 부분을 딱 도려내버립니다. 그러면 발작 증세가 아주 잘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스트로크는 딱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관이 기형이거나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혈관이 파괴돼가지고 이 출혈성,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이 뇌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하나는 폐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혈전 용해제 뭐 많이 하잖아요. 혈전, 색전, 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그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폐쇄성이나 이렇게 해서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죽는 게 아니고 글루탐산 때문에 그 독성작용, 흥부성 독성작용을 해서 뇌세포가 죽는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걸 치료하는 데는 항응혈제, 그 다음에 박테리아로 감염돼서 색전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항생제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달장애는 이제 거의 여자들 그 임신했을 때 증상이거든요. 독성 화학물질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풍진 같은 경우요. 풍진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그 독성 물질이 뇌 발달 장애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풍진 검사를 미리 해야 되고요. 유전적 대사장애는 캐논노증이라고 해서 그건 페니랄라닌에서 티로신으로 바뀌는 그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으면 이 수초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한 6살 돼도 IQ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PKU라고 해서 케톤누에 관해서는 미리 딱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페니랄란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시기로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게 돈도 별로 안 들어가가지고 미리 이렇게 다 그 검사를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예요. 보통 쌍에게 2개씩 있는데 21번 염색체가 난자에서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여자 나이 많으신 분이 임신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난자에서 21번 염색체가 2개 있고 정자에서 하나 있고 해갖고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뇌 중량 또한 정상보다는 10% 줄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양수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요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변성은 사실 이게 기전이 이렇게 이름은 갈려져 있습니다만은 다 똑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성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서 변성이라는 건 단백질 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유전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유전체 이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킨슨이 4번 염색체, 6번 염색체, 헌팅턴이 4번 염색체, 알츠하이머가 뭐 21번 염색체, 1번, 14번 염색체, 근위축성 이것도 21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염색체 중에 특정 단백질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계속 만드는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그 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평상시에 잘 작동하는 단백질에서 이상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요. 그럼 그 단백질이 축적되는, 이상한 단백질이 축적되는 장소에 있는 그 뉴런들이 다, 신경 뉴런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요것부터 할게요. 대표적으로 요 한 세 가지가 저기니까. 파킨슨 같은 경우는 흑질부입니다. 흑질부, 도파민을 하는 흑질부에, 이, 알파 시니클라인이나 파킨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하는 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건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파킨슨은 운동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헌팅턴 같은 경우는, 꼬리핵하고 피계핵, 꼬리하고 푸타만하고 두 군데에서 이게 괴사가 일어나고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역으로 그쪽이 조가비하고 이쪽들은 선조체에서는 전운동 영역이나 보완운동 영역에 억제작용을 하는데 그게 작용을 못하니까 바로 무독병이라고 해서 막 통제 안 되는 불수의적 운동이 막 부스부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는 해마, 그 다음에 뇌우광 내피질, 그 다음에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연합 영역, 그 다음에 기저핵, 청반핵, 동선핵 이런 데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쪽이 주로 우리 기억작용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방약도 보면은 아세틸콜린 분해작용을 억제한다든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들을 처방하고 억누르는 작용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근유축성 측삭경화증도 마찬가지입니다. 21번 염색체에서 이건 주로 운동누른입니다. 그래서 온 뇌에 붙어 있는 운동누른을 전부 다 이렇게 단백질들이 변성 단백질들이 쌓여가지고 죽게 만들거든요. 이게 죽는 기전은 그 단백질 축적이 되고 그게 세포 자살을 유도해요. 우리 세포 자살 배웠잖아요. 그 세포가 더 이상 이 세포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을 때는 이 시그널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변성된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그 시그널을 주고 그게 세포 자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치료제가 그 세포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치료제를 또 많이 투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염성 해면 뇌질환은 광우병 이게 소나 양, 기타 사람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뇌 구멍이 숭숭 뚫리는데 이거는 무슨 다른 게 아니고 단백질이 하나가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변성이 되면 이거 자체가 유전적으로 물려왔던, 보통 유전적으로 물려오면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전염도 되고 유전적으로도 되고 해서 이거 뚫리면 해면상이라는 게 스폰지같이 구멍 숭숭 뚫려서 운동을 못하고 그냥 침 질질 흘리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발성 경화증은 이 수초 있잖아요. 이 다발성이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경화증은 이게 수초화를 자가 면역성 탈수초화증입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수초를 갖다가 다 면역세포 이 외부적인 항원인지 알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경화증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파이어링, 전압 펄스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곳곳에서 뇌가 걸리는 부위마다 신경 증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감염성 질환장애는 뇌염과 내막염이 있는데 뇌염은 주로 뇌염이 발생 많이 하는 건 모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 중에서도 입에 많이 나는 허르퍼스 바이러스 단순 대상 포진이나 그 다음에 소아마비, 광견병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전염돼갖고 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은 뇌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이게 뇌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막염은 뇌의 막부분 있잖아요. 막부분에 가가지고 이 염증이 생기면 두통하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보면 뇌막염이 발생하는 요인에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별로 이렇게 뇌 손상을 별로 가져오지 않거든요. 근데 박테리아는 굉장히 심각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뇌수막염 같은 거 걸리면 초기에 감기 증상 비슷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결국 뇌사 상태까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하는 광견병이나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이미 백신이 다 개발돼가지고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다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광견병 같은 경우는 발병을 하게 되면 2일 내지 7일 사이에 죽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복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이에 사전에 미리 발견을 하게 되면은 백신을 맞으면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신경 질환에 대해서 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아까 전에 하는 방송 같잖아요. 다 몰랐잖아.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박동원 선생님 다른 분들 다 보면 느끼지만 결국은 용어잖아요.
용어를 아주 스무스하게 몸에 딱 밀착해 쓰고 있다는 걸 느끼죠. 네. 전문가는 용어를 스무스하게 써요. 개인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오사와서 이야기하고 거의 같이 하는 거예요. 의사 같은 거예요. 네,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